자, 이제 앱 개발 프로젝트 PM 경험이 많은 박 팀장님께서 오늘 세미나 오프닝 주제를 발제해 주시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자바, C샵, 자바스크립트 등의 언어를 활용해서 9년 동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SI 사업체로 전직해서 최근 6년간 수주개발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박수진 팀장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과 상식으로는 노코딩 방식으로 복잡한 실무용 비즈니스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기술 문서를 읽어보아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노코딩 솔루션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코딩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론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코딩 기술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제는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사용한 바 있는 출장 경비 기록장 앱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현실에서는 실용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사용하는 경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벤더사들도 로우코드나 노코드 플랫폼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앱시트를,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플랫폼을, 오라클은 에이펙스를, 아마존은 허니코드를 발표하는 등 기술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대부분 로우코드 기술에 가깝고 여러분들처럼 전문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구현 대상이나 구현할 UI 및 기능의 수준에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코딩 솔루션이 주제이므로 실제로 코딩이란 개념 자체를 배제한 노코드 플랫폼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C나 자바 등 프로그램 언어처럼 구현할 대상이나 구현 수준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높고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메이커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노코드 기술의 현재 수준과 실용적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해서 스마트폰 화면 모양과 유사한 빈 캔버스를 띄웠습니다. 바로 여기에다 우리들이 구현해볼 앱 프로그램 화면 UI와 기능들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화면 상단의 출장 경비 기록장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려 넣고 제목을 타이핑 입력해 봅시다. 아무래도 제목이니까 글꼴을 약간 크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도구바를 이용해서 글꼴을 24호 정도로 키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앱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싶은 정보나 데이터 항목들을 하나씩 생각해가면서 그려넣겠습니다.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등록번호라는 항목 명칭을 타이핑해 넣겠습니다. 이어서 이처럼 간편하게 사각형을 몇 개 더 복사해 넣고 지급일자, 출장건명, 출장자명, 유형, 비목, 지급액, 소비세, 지급처, 전화번호, 주소, 결제수단 등과 같은 항목도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을 맞추거나 또 보기 좋게 정렬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구의 좌측 편에는 여러 가지 편집용 도구가 아이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이 아이콘들이 프로그램 화면이나 기능을 디자인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들을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 작업은 이들 항목 옆에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숫자 등의 정보를 입력받을 영역을 그려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선택해서 등록번호라는 항목명 옆에 그려넣고 이어서 이 입력란을 복사해서 다른 항목들 옆에도 그려넣습니다. 지급처라는 경비를 지급할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의 입력란을 그렸습니다. 이때 각 항목별로 실제로 입력될 데이터의 길이를 생각해가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데이터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하면 마우스 우측편 트래커에 조그만한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입력 가능한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 길이까지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까지 모두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 버튼을 그려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 버튼이란 아톰을 선택해서 추가하고 우클릭하면 작동하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실제로 동작하게 될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맨 먼저 저장이란 버튼을 만들고 이어서 이 버튼을 복사해서 수정 버튼을 만들고 삭제 버튼도 그려넣고 입력된 데이터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앞장 기능 버튼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뒷장 버튼까지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하나의 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해줘야 할 일들은 대부분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보여주신 것과 같이 앱 프로그램 UI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은 마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쉽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앱에서 처리될 모든 항목의 값들을 보관 및 관리할 변수명을 지정해 줘야 하고 또 그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설계 및 생성 작업인데 해당 작업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DB를 설계하는 일은 숙달된 전문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생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업에 앞서 그려놓은 데이터 입력란들의 데이터 속성 창을 열어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입력란 모양만 그려놓았으니 테이블명이나 필드명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각 아톰의 명칭도 우측 상단의 아톰 명란을 살펴보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려놓은 버튼들도 살펴봅시다. 역시 아무런 기능이 정의되지 않는 블랭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상태에서 각 아톰의 변수명에 해당하는 아톰 명칭을 지정하고 DB 테이블 명칭과 각 필드명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작 도구에서는 펑션키 F5를 한 번만 눌러주면 인공지능 엔진이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디자인했던 프로그램 화면상의 구성 항목들을 AI 엔진이 분석해서 DB 테이블의 명칭과 필드 명칭을 모두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프로그램 상단 화면에 표시된 제목을 읽어와서 테이블 명칭을 지정해주고 각 입력란의 좌측이나 혹은 바로 위쪽에 위치한 항목의 명칭을 읽어와서 필드명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위치한 데이터 입력란 항목의 속성창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라이머리 키, 즉 기본 검색키까지 자동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되는 기능들은 모두가 사람이 할 작업을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한 기능이므로 이미 자동 생성된 것이라도 아주 쉽고 편하게 사람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지정된 항목 명칭을 선택하고 직접 타이핑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이처럼 바탕 화면을 우클릭해 나타난 테이블명 변경이란 메뉴를 선택해서 다소 길게 설정된 테이블 명칭을 출장 경비라고 간결한 명칭으로 한꺼번에 모두 바꾸는 것도 쉽습니다. 이처럼 자동 생성된 것을 사람이 바꾸면 다시 자동 재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사람이 지정한 것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톰명 란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아톰 변수명도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많은 변수명이나 DB 필드명 등에 대해서 해당 객체의 성격이나 용도가 연상되게 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명칭들을 일일이 생각해내서 영문자로 지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로직을 코딩하는 작업 등에 적용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네이밍 작업은 물론 데이터의 타입이나 길이까지도 AI 엔진이 모두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앞서 모양만 그려놓았던 기능 버튼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 버튼에서 우클릭하여 실행 질문이란 메뉴를 선택해서 보면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할 SQL 프로그램의 인서트 문장이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역시 필요한 업데이트 문장이 자동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프로그래머가 했던 논리적인 작업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업도 펑션키 F10을 한 번만 눌러주면 DB 설계도에 해당하는 ERD까지 자동 작성해주면서 동시에 실제 DB 테이블을 생성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같은 SQL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런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적용 버튼만 눌러주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 모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출장 경비 기록장의 프로그램을 만든 작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고 아주 빠르게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작업 없이 제작 도구의 우측 상단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을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지급일자, 출장건명, 출장자명, 경비 유형과 비목, 지급액, 소비세, 지급처, 전화번호, 주소, 결제수단 등 모든 항목을 입력해 봅시다.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해 봅시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니 다음번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 항목란의 데이터가 모두 초기화되면서 등록번호도 2번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방금 입력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지금까지 C, 자바 등과 같은 어려운 프로그램 코딩 작업 없이도 이처럼 쉬운 GUI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제기만 해주면 인공지능 제작 엔진이 아주 쉽고 빠르게 앱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